72세의 나이에 이용식 코미디언에게 뜻밖의 슬픈 소식이 일어났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용식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입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활약하며 한국 코미디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유머 한 번지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개성 넘치는 외모와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의 손녀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 소식이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용식의 방송 데뷔는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개그계는 주로 유랑극단 출신이나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용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채 개그맨 중 한 명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969년 MBC TV 개국 이후 웃으면 복이 와요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가 공식적으로 개그맨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식은 단순히 코미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첫 무대는 코미디가 아니라 음악 무대였습니다. 1971년 그는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통기타 가수로 데뷔하며 예술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경양식 레스토랑과 같은 곳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하던 아티스트들로는 서유석, 양희은, 4월과 5월의 백순진, 이수만 등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는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 참가해 2위를 차지하며 음악적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말재주가 뛰어났던 이용식은 동네에서 구봉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남다른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우 박은수가 개그맨 시험 한번 봐봐 라고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개그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은수는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용희 역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이용식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용식은 내 형제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형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의 바로 위 형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바로 박은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용식이 개그맨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박은수였습니다. 그러나 데뷔 직후 이용식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군대에서 문선대에 배치되어 무대 경험을 계속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그 실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고 총 36개월 동안의 복무 기간 동안 축적된 무대 경험은 이후 그의 개그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MBC에 복귀한 이용식은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운명적인 프로그램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였습니다. 당시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던 뽀뽀뽀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출을 맡은 감독과 제작진이 왕영은, 김병주와 함께 이용식을 캐스팅하며 그에게 잘 부탁한다 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뽀뽀뽀와의 인연은 무려 19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출연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랑하는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자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인기에 비해 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그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23년 전 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식 본인 역시 같은 병을 진단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는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용식이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잘 안다 며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음속으로 강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틈 너머로 6살 딸 수민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용식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겠다. 이용식에게 딸 수민이와 아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가족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식 부부는 결혼 후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수민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민이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이 가족을 특별히 아끼는 데에는 그만의 복잡한 가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군번 없이 평안남도 진남포항에서 군용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갈 계획을 미리 알렸다면 우리 가족은 인민재판을 받았을 거다. 너희 어머니가 정말 몰랐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이용식은 가족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면 모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이용식은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던 이주일의 깊은 슬픔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주일은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그는 유난히 아들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창밖을 보며 저 사람은 아들과 함께 걷고 있네 라고 말할 정도로 머릿속이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용식은 이주일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결국 이주일이 세상을 떠나자 이용식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후 이용식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망막 변성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이수민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전까지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항상 괜찮아질 거야라며 낙관적인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는 손주를 위해 건강 관리를 결심하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15kg을 감량하며 건강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녀가 태어나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졌어. 나에게 이런 큰 행복이 올 줄이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고 가족들은 그의 곁에서 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제 이용식은 사랑하는 손녀와 가족을 위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가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